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와우!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네, 오늘 메르스 때문에 이게 사람이 없지만 더 신나게. 그러니까요. 예. 오늘 저희끼리 신나게 한번 신나게 달려보기로 하죠. 달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질문을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질문하고 후반에도. 예, 그렇게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이한 회사를 모셨는데요. 소셜노트의 황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대표님 저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셜노트 대표 황성진입니다. 세상에서 공유만 하면 기부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기부 앱 쉐어앤케어를 저희가 이번에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 그 얼굴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 다니는 또 이게 CEO도 드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서초동 주민 황성진이라고. 황성진. 아니 그리고 이거를 뭐 저한테도 선물 하나 주셨는데. 저도 선물해 줬어요. 얼굴을 모시고 다니라고. 예. 이게 저희 디자이너가 제가 이제 좀 아마 그 화면으로 보시면 싸이를 좀 닮았을 텐데요. 싸이 닮았다고 싸이 그 사진과 황성진 자기 사장의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했더니 정작 김준현이 나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김준현으로 알까봐 제가 서초동 주민 딱 김준현이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셜노트의 앱 이름은 쉐어앤케어입니다. 공유하면 쉐어 앤 케어. 공유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돌보는. 그러면 그 쉐어앤케어는 지금 현재 그 안드로이드에 그 구글 플레이에 지금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죠? 예,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아마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2주 후에 iOS에서도 아마 다운이 될 겁니다. 6월 말에. 자, 사용법을 조금 알려주시죠. 저희는 굉장히 쉬운 기부 앱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나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거는요. 사파리나 뭐 인터넷을 열고 shareandcare.co.kr에 들어와도 체험이 됩니다. 저희 앱을 설치해서 열어보시면요. 기업의 기부 컨텐츠가 이렇게 큐레이션 돼서 와요. 그러면 기업의 그 기부 컨텐츠를 저희가 터치를 하고 제가 제 담벼락에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 컨텐츠를 공유를 해주시면요. 이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제 이름으로 대신 기부를 해주는 간편한 기부 앱입니다. 이게 페이스북 기반으로 이렇게 공유되는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페이스북만 지금 열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민들이 쓰게끔 뭐 카카오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구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그러면 제가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보고 공유를 누르면 그 공유가 이제 페이스북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 제가 대체 얼마를 그러니까 공유 한번 하게 되면 얼마가 기부가 되고 건지.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얼마가 되고 이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하트코인, 비트코인 아시죠? 그러니까 하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제가 기부 행위를 할 때마다 저한테 하트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 하트의 한 개의 가격은 20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부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200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제가 기업의 컨텐츠를 제 담벼락에 공유하는 순간 일단 하트 5개가 가요. 그럼 1,000원을 공유는 5개. 예, 공유를 하는 순간 그것만 가지고 1,000원을 일단 기업이 제 이름으로 대신 기부해 줍니다. 그리고 제 담벼락에 가면 이 게시물에서도 누군가는 친구들이 좋아요 댓글, 누르겠죠. 뭐 소환놀이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좋아요, 댓글 달릴 때마다 하트가 또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올린 것을 딴 사람이 보고 좋아요 누를 때마다 200원씩이 또 기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왜냐하면 그 기부하려고 하는 측도 있어야 되고 그걸 기꺼이 기부하려는 사용자 그러니까 유저도 있어야 되고 맞물려야지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기부는 이제 우리 한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더 기부에 대한 문화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부를 제가 하나 하려고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지금 너무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막상 앱을 열거나 우리나라에서 5,000원 송금하려 그러면 머리 쥐나죠. 그러니까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핀테크 뭐 이런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5,000원 송금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뱅카가 있긴 해요. 예, 있긴 있죠. 뱅카도 상대방이 뱅카 해야지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한계가 커요. 그래서 많이 있죠. 남들이 그 앱을 쓰든 안 쓰든 좀 쉽게 송금도 되고 그 기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양면 시장을 본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지만 기업들은 우리가 해마다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CSR 아시죠? 저랑 송 대표님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예. 예. 이게 또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는. 그러면은 이제 어니까. CSR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의 사회적 활동,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까먹었는데. 그렇죠. CSR. 그러니까 기업은 그 많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생기면 이제 일정 부분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데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매출액 기준으로 2013년도에 상위 234개의 기업이 연간에 지출하는 규모가 약 2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CSR 쪽으로. 제가 그래서 다른 기업들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7조에서 8조 정도가 매년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방송 많이 봤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그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이 할머니 이렇게 막 어깨 주물러주고 이런 것들이 다 CSR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들을 이런 거죠. 우리 기업 착해요. 이런 착한 브랜딩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이때까지는 극장 광고나 TV 광고나 이런 것들 매체를 쓰니까 좀 사실은 비싸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CSR 활동하는 거에 약 10에서 15% 정도가 우리가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또 광고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요즘 TV 광고나 이런 거 잘 안 보시잖아요. 젊은 애들 안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는데 공유되는 콘텐츠가 많아지니까 그걸 착안해서 페이스북에서 공유되게끔 하면서 기부랑 연결시켰다. 그렇죠. 그거죠. 그리고 엔드 유저 입장, 우리 SNS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을 기부하고요.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기부하는데 따뜻해서 손가락이 있으면 쉐어 케어로 그거 좋네요. 요거 기부하라 이거네요. 그런데 마음만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마음만 있는 분들은, 그런데 마음만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담벼락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서 당신의 담벼락을 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청취자들이 궁금한 건 이게서 돈 벌 수 있을까? 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실 생각인지. 돈 안 버시는 거죠? 돈을 좀 벌어야 이런 좋은 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다른 스페셜티 마케팅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버는 돈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기업의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뭐 TV 방송을 하건 라디오를 하든 그 매체 비용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컨텐츠를 올려서, 예를 들어서 1억에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컨텐츠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면 그 캠페인 금액의 약 5에서 7% 정도,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처럼 저희가 수수료를 이렇게 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양을 걸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수수료를 떼는 모델로. 기부 행위도 어떻게 보면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라고 봐서 그 크라우드 펀딩이 보통 한 7% 정도 뜯으니까 뜯죠. 그 정도만큼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업의 성공 요소는 뭔가요? 영업인가요? 저희는 기존에 이렇게 참여할 그 큰 기업들은 지금 이미 그 논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을 돕고 하면서 인연을 맺어왔던 뭐 이런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인데, 이건 또 다 NDA 계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하는데 그런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기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희 컨텐츠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많이 널리 이렇게 도달시키고 싶다는 그 니즈는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속 집중하는 게 많은 이런 우리 SNS 사용자들이 얼마나 좀 즐겁게 기부 문화를 이렇게 수용하고 또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터치만 한번 해주면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업, 물론 돈은 기업이 내지만 기업이 어차피 써야 될 돈을
좀 잘 쓰게끔 도와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좋은 측면이고 실제 만약에 삼성이든 어디든 간에 여기서 태워가지고 기부 활동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얻는 그 어떤 베네핏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광고 효과예요. 광고 효과는 당연한 거고. 네네. 널리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층들에게 페이스북으로 공유되는 거고 뭔가 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한 브랜딩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를 페이스북 사용자 제가 공유했을 때 제 친구들도 이 회사 참 좋은 일 하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가 좀 약한데 좀 뒷단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면 이게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하는데 이게 그 가치가 좀 희석되고 곡해가 될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아니요, 솔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요. 근데 그 우리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가서 영업을 잘 해오는 거죠. 컨텐츠를 가진 기업에 가서 영업을 잘해서 계속적으로 그 캠페인이 그 기부 캠페인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계속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동기를 부여하는데 근데 좀 동기가 좀 계속해서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지금 오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쾌히 터치를 해주시고 공유하고 이거 정말 재밌네라고 하시는데 다음번에 이 앱을 또 활성화시켜서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게이미피케이션은 그럼 내가 기부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전국에서 기부 랭킹이 몇 위일까? 이달의 기부 랭킹은 내가 몇 등을 하고 있을까? 서울시에서 내가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표를 보내주고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이 알림이 왔는데 앱 알림을 보니까 누구님이 황성진님보다 뭐 기부 랭킹을 앞서갑니다. 일종의 뭐 카톡 게임처럼 그런 걸 보고 자극받아서 나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와서 또 좋은 일을 컨텐츠를 한 번 더 터치 한 번에 뭐 몇천 원부터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좌절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1등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 사실 이게 게이미피케이션이 일부는 또 역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렙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를 조금씩 그러니까 기간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유명한 셀럽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사람 누적으로만 가면 정말 지쳐요. 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뭐 이달의 랭킹, 이분이 주간 랭킹, 그다음에 이 캠페인에 대한 랭킹.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가 있고 전 국민, 이 앱 사용자 전 국민의 랭킹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 친구,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이 앱을 설치한 친구의 랭킹. 이러면 그래도 좌절은 좀 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송 대표님 첫 번째 질문에 이게 계속 이게 기부 캠페인을 계속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쪽 사이드는 어떻게? 지금 생각보다 CSR 협회라는 것도 있고 메세나 협회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분들도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컨텐츠를 널리 알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 광고비 전체 예산의 10% 15%를 쓴다 그랬잖아요. 알리는 니즈는 여전히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사용자들이 많이 있고 좋은 행위를 많이 한다면 사용자가 많으면 일단 기업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알리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초기에 저희가 세일즈가 되어 있고 컨센서스가 있는 그 대기업들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그 우리의 컨텐츠도 알리고 싶다는 니즈를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은 수요는 좀 많을 거라고. 그 황사님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이 기부 앱 만들기 전에 그래도 소셜 쪽에서는 그래도 날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백그라운드인데요.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뭐 이런 뭐 여러분 뭐 클라우드나 뭐 랭크웨이브나 뭐 이런 그 소셜 지수 영향력 뭐 이런 거 뭐 코리안 트위티스나 이런 데서 뭐 대한민국 영향력 뭐 50위 안에 있다 뭐 몇 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고요. 실제 뭐 정치적으로 보면 양당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하면서 실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데 기업이나 뭐 그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컨설팅과 뭐 이런 그렇게 보니까 TV도 좀 나오셨죠? 아니요, 뭐 TV는 전혀 엉뚱한 걸로 옛날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요. 뭐 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 공중파를 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쫄투 이런 방송이 그냥 가문의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좀 거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예. 네. 자, 아까 그 말씀을 좀 한번 더 드려야 되겠는데 사용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뭔가 쓰게 하는 방법이 조금 뭐 또 생각하신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쪽 부분이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죠. 솔직하게 좀 있는 거 좀 더 까요, 괜찮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겨냥해서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한국 무대에서 저희가 이 스텝 1에서 아까 같이 그냥 간단하게 내가 터치만 하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 그러니까 어떤 프라이드를 이렇게 느끼게끔 해준 어떤 사용자 경험을 드렸다면 한국에서 스텝 2에서 구현하고 싶은 거와 그리고 북미나 유럽에서 저희가 구현하고 싶은 모델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어쨌든 사용자 문화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리워드를 되게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공익 활동을 꼭 해야 돼. 근데 왜 내 이름으로 기부하고 왜 나한테는 포인트가 안 쌓여? 이런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은 기업이 내는데 기업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경비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트는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서 모았지만은 이게 제 자가 의사 결정권이 지금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트를 모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많은 캠페인 중에서 나는 A 캠페인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어라고 해서 자기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점점점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려면 하트 코인을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헌혈은 제가 종로구에서 했는데 헌혈증은 10개를 모아서 강남구에도 제가 기증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일에서 하트 코인을 쌓았는데 이 하트 코인 가지고 제가 밀고 싶은 어떤 그런 기부 단체나 이런 컨텐츠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장치가 뭐냐면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대기업 모델인데요. 실제 대기업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컨텐츠가 아까 우리가 기부 컨텐츠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여기에 그룹사 이렇게 예제를 드려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실명이 나와도 되나요? 실명 나와도 돼요. 안 봐요 그쪽에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CJ라는 그룹사는 아시잖아요. 그럼 CJ는 계열사의 C사. 그러니까 시버머 영화관도 있고요. 그리고 뚜머 이렇게 빵 먹는 데도 있고 뚜머주루가 있죠. 뚜머주루.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올리브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이런 것도 있는데 화장품 매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컨텐츠에다가 시머머 영화 컨텐츠를 올리고 뚜머머 이렇게 빵에 대한 컨텐츠, 근데 새로 나온 수분 크림 이런 걸 올렸는데 저희가 그 컨텐츠를 보고 와, 이 영화는 나 누구랑 보고 싶어. 이래서 또 공유를 했는데 어쨌든 바이럴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제가 하트코인을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하트코인 거 가지고 반은 반드시 기부를 해야 돼요. 쉐어앤케. 그리고 거기에서 또 현금화되어 있는 그 반은 자기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공짜로 보고 빵을 공짜로 포인트로. 보고 포인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결국 반이 될지 얼마 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상황이 따라서 나의 포인트로 나의 베니핏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내가 직접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부랑 쿠폰이랑 약간 섞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리워드 지급 방식에 대한 특허가 곧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특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광고 콘텐츠와 컨텐츠 리워드 그리고 소셜 영향력을 집계해가지고 그거와 연동시키는 방법은 일단 사례가 없어가지고요. 일단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특허증이 제 담벼락에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출원은 예전에 한 거고. 출원은 예전에. 알겠습니다. 저기 해외 쪽은 어떻게 달리 가실 계획인지 그러면 그때쯤이면 저희가 또 핀테크 기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다 뜯어붙이면 안 되는데. 근데 저희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만나는 VC나 이런 데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작년에 여러분 아이스버킷 기억나시죠? 아이스버킷 챌린지. 근데 아이스버킷이 진행되면서 그 ALS라는 비영리 단체가 3개월 동안 직전 3년보다도 더 많은 모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부 금액이 많은 단체에 가고 해서 나비 효과는 일어났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임직원들이 억대 연봉이 막 속출한 거예요.
도대체 비영리 단체에 좋은 일 하라고 보내놨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모금만 금액 가지고 월급을 다 가져가면 좋은 일을 어떻게 하냐. 도대체 운영비를 얼마 쓰냐. 이게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꽤나 명망 있는 곳이 40%를 쓰고 뭐 어떤 데는 90%를 쓴 데도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그 현재 현행법에는 20% 이내에서는 운영비를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가 많이 오면 수재연금을 뭐해 뭐 이런 방송국에서 근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가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 네.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정해 가지고 얘한테 기부해 예, 직접 그래서 다이렉트로 주기는 플랫폼으로. 예,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페이스 투 페이스 도네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76%가 개인 기부를 하는 사회인데 내가 직접 나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을 제가 지정해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웹사이트에서 뭐 코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도네이션 사이트는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이게 모바일화 되어 있는 게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엔드 픽처이긴 한데 해외로 나갈 우리 이유 대표님이 그 네.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 그래서 도네이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등록을 해요. 크라우드 펀딩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CMS가 다 있으니까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게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혹시 사기꾼이 또 사기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소셜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 컨텐츠를 확산을 한번 시켜보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컨텐츠가 보여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자가 검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은 도와야겠다라고 계좌를 우리가 이제 그 열어주면 1,000만 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황성진이 이거 진짜 딱한데 나도 후원하고 싶어. 그래서 10,000원을 우리가 후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증번호, 주민등록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스트라이프라고 아실 거예요. 애플페이나 페이스북 이 API를 여기다 붙여서 그림을 카드를 받으러 그냥 끊는군요. 크레디트 카드가 아니라 그냥 터치 2번이면 기부가 돼요. 그러면 빠른 의사 결정과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쌓아놨던 하트코인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다발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깔때기 타임이에요? 시즌 3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게 말해요. 이 앞으로 3번만 더 하면은 시즌 3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실제로 시즌 3가 막을 내릴 뿐만 아니라 올해 반이 가네요. 반이 갔죠. 거의 반이 이제 갔네요. 이거 정말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게요. 제 흰머리는 나날이 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제 뒤통수 사진을 봤더니 뒤통수가 허옇더라고요. 이제 노인이에요. 이제 자리 양보해 줄 것 같아. 송 대표님은 4년 전부터 쫄도 시작할 때부터 허였는데요. 농담이고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시즌 3 그 첫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좋은 장소와 지금까지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고 시즌 4도 후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우리 정남희 팀장님 이희윤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간이 정말 저희 공간은 마루 180 1층에서 그 저희 그냥 일반 방송은 살롱에서 그다음에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공개 방송 넓은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즌 4도 9월달에 여기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광현 센터장님을 만났는데 올해요? 김광현 센터장님이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저희가 이거 견적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김광현 센터장님이 안 보실 거니까 뭐 걱정이 없긴 하지만 마루에서 보면 안 돼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도 여기서 송 대표님 회사가 가까워서 지각을 덜 하시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시작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좀 와주셨어요. 오신 분들이 한 개씩 질문을 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안녕하세요. 그 책거래하고 있는 도서 거래 플랫폼을 준비한 명경석이라고 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잠깐만요. 뭐를 하고 계시냐? 책 거래? 책거리라고 하는 그 자동 매칭 도서 거래 플랫폼입니다. 책거리라고 하는 자동 도서 매칭 플랫폼. 여기 나오셨으면 그래도 홍보를 좀 하셔야죠. 생각은 없었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쉐어앤 케어요. 뜻이 참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기존에 SK텔레콤 쪽에서 그 기브유라고 하는 네.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5만 명 정도 예. 다운로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쉐어앤케어 같은 경우는 그 앱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전략화해서 좀 말이 이상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실 것인지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제일 빠른 방법은요. 기브유를 설치하고 쉐어앤케어를 설치해보고 한 번만 체험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네. 기브유라는 그러니까 S 그 통신회사죠. 근데 한번 써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앱을 설치하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부 앱 중에서 많이 다운로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5,000원을 기부하고 싶으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은행 송금이나 이런 거 너무 복잡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름, 주민번호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기부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뭐가 안 맞고 이래버리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직접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부스팅 해주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공유해주면서 홍보 효과가 기업이 나기 때문에 그것만큼 제가 기여한 부분을 기업이 대신 돈을 내주는 거니까 저희는 터치 2번. 그래서 담벼락에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제 담벼락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좀 다른 경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 예. 네, 저도 기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마이크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기업의 CSR이나 이런 이제 버짓을 제가 사비로 이제 기부하는 것 대신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특정한 이런 기부할 만한 이벤트가 있거나 네. 이럴 때 이제 자본의 효율적 배치라는 그런 네. 미명하에 예. 항상 기부를 하는데 이게 기업의 CSR 버짓에 이제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지금 현재 사업 구조의 특성상 이게 얼만큼 영속성이 있을지가 좀 네.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일단 1차적으로 도움이 여기서까지 영업을. 저희가 네. 일단 그 기업에 우리가 소셜 미디어 마케팅 대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컨센서스는 사실 상당 부분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여하겠다는 건데 수많은 TV나 뭐 이런 다른 매체들보다도 요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효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는 건 저는 크게는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아까 특별한 이벤트에 그 비영리 단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각 지역에 모르는 어떤 그런 도움, 손길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컨텐츠를 발굴하는 거죠. 그걸 알려나가면서 좋은 일을 계속 이렇게 확산시켜가는 거잖아요. 자, 그 기업이 대부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S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아프리카에 뭐 우물을 만들어 준다든가 히말라야 학교에 학교를 지어준다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도 있는데 이게 기업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다라면 그런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아까 같이 내 담벼락 터치 한 번으로도 이런 좋은 일들이 회자가 될 수 있다라면 기업들은 굉장히 착한 브랜딩에 도움이 되고 전 국민을 참여시키고 이런 컨텐츠 공유하는 힘이 생겨요. 그게 조금 차별화 요소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업 많이 도와주시고요. 요즘 메르스 사태 때문에 S 그룹이 좀 돈 좀 기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S가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소셜로트도 S 그룹이에요. 하여튼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그 소셜 기부라는 게 꽤 그래도 좀 생소하게 들리는 그적인 모델 같기는 한데요. 그 과연 이전에도 비슷한 소셜 기부라는 거를 이렇게 시도한 예가 있는지를 하고 또 이런 소셜 기부라는 것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소셜 기부. 첫 번째 이런 그 생태계는 사실은 2007년, 6년 이때 거슬러 올라가서요. 미국이나 이런 서비스는 그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제 차별화되는 거는 이겁니다. 션 파커 아시죠? 그 페이스북에도 큰 기했지만 예전에 그 넵스터 창업자. 페이스북의 그 앱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는 진가보다도 더 많은 트래픽을 갖고 있고 더 유명한 앱이기도 해요. 활성화되어 있는 앱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 담벼락에 제가 후원업체를 정해놓고 그 컨텐츠를 배달해서 뭐 사람들 이런 좋은 일 한다는 걸 독려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처럼 그냥 그거 자체가 기부 금액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는데 대부분의 그 외에 대부분의 서비스는 아까처럼 크라우드 펀딩처럼 직접 뭔가의 돈 거래를 여기에서 그 플랫폼에서 일으키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소셜 모바일 시대에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또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소셜 모바일에서 그 돌아가는 플랫폼은 저는 사실은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해서 그냥 우리가 하자. 그리고 아까 같이 이미 오픈 소스나 뭐 클라우드나 우리 송 대표님이 자주 표현해 주시는 지금 우리의 어떤 생태계 창업을 하기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오픈 소스나 이런 걸 다 활용하다 강의 보니까 들으셨구나. 그렇구나. 준비했어요. 이게 MBC보다 나오기 힘든 방송이라서. 린 스타터 뭐 그렇죠. 오픈 소스. 그렇죠. 예. 또 뭐였죠? 네 가지가. 클라우드, 오픈 클라우드, 소스 뭐 그다음에 그렇죠. 저작 도구. 예, 뭐. 팀 예. 뭐 이런. 예. 그래서 저희가 다 갖춘 기업인데요,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사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소셜과 모바일을 접목시키고 핀테크처럼 이렇게 간단한 기술 요소로도 이 진정성과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서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질문이 한 두 하도록 가지 하겠습니다. 정도 돼서요. 일단 네. 짧은 거는 지금 대표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바는 뭐 사회적 기업을 꿈꾸시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네. 이런 기부 문화를 잘 BM으로 만들어서 예. 전략적인 그냥 정말 스타트업 기업을 꿈꾸시는 건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저희가 비영리 단체를 이렇게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가장한 영리 기업인가요? 가장한 건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는 영리 기업입니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런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시키니까 더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은행이 없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비영리 단체가 좋은 일을 해왔지만 아까 같은 기부의 투명성 관리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냈던 그 기금이 어디로 갔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디지털과 소셜 내 손 안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100원을 기부했는데 이게 어디로 우리는 한 5에서 7% 정도를 이렇게 수수료를 징구하겠다고 했어요. 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외에 93에서 95가 되는 게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는 투명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제 스타트업 이제 전략적으로 기업을 꿈꾸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 이 비즈니스는 전형적으로 투사이드 비즈니스거든요. 네. 말씀하신 양면 기부를 할 수 시장이죠. 있는 광고주라든지 아니면 네. 기업들을 섭외해 오는 것, 혹은 그것들을 널리 퍼뜨려 줄 수 있는 담벼락을 제공할 네. 많은 유저가 소셜적으로 있고. 그 파워가 있는 분들을 모집해 오는 거. 근데 그 두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하나도 없으셨고 네. 그 중간에 이제 간단한 그런 역할이나 아이디어를 넣겠다는 건 사실 뭐 다른 어떤 스타트업들이 충분히 또 쫓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미 그 담벼락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거는 한 2, 3년 전에 에드바임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기도 했었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잘 못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이유는 바꿨죠. 그 이유는 결국은 광고주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어려운 예. 일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모바일 광고 사업을 했었어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쪽 좀 안에 중에 갖고 있는 걸 좀 더 까야 된다니까요. 제가 안 오늘 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스텝 1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업 계획은 스텝 4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양쪽 중에 어느 쪽에 대해서 하나라도 좀 구체적 전략을 얘기해 주신다거나 우리는 예.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사실 어필해 주셔야 이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런 부분이 기업 궁금합니다. 입장에서 이걸 돈을 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네. 그 필요성을 딱 얘기해 주면 정확히 이해를 할 거거든요. 사실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한다는 걸 착한 브랜딩하기 위해서 알려는 내야 되고 그 비용은 막대하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건 아는데 왜 네. 하필이면 쉐어 케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광고비를 쓴다면 우리에게 어떤 효율이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TV 광고나 이런 것들은 매체 비용은 비싼데 안 본다는 게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담벼락 친구들의 담벼락을 통해서 계속 회자가 된다라면 그 기업의 이미지에 개선이 되는 것은 분명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요 정성적인 얘기인 거고요. 기업이 저희가 스텝 1만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요 얘기부터 하나 드리면 조금 더 맥락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CRM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시대에서 지금 2013년 이 이후에는 그 북미에서는 어떤 단어가 회자가 많이 되냐면 IRM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회자가 돼요. 인플루언스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셜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 트래픽의 1%가 한 90%를 발생시키고 그 영향력을 여전히 미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한 인플루언스들이 움직여주면 이런 그러니까
가치 있는 어떤 컨텐츠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바이럴 루프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네. 제가 아까 한국에서 광고 모델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A 뭐 바이 뭐 이런 것들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체리피크가 보여요. 영향력이 하나도 없고 좋아요, 담벼락에 좋아요도 하나 없고 친구도 몇 명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유했다라고 몇 원을 주는데 그 돈의 쓰임새가 용처가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IRM을 하게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요즘에 네이티브 광고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하지 그냥 대놓고 그냥 할인 행사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기업의 이미지를 더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 소셜 영향력자들 이 인플루언서들이 한마디 해주고 했을 때 아까 좋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컨텐츠의 도달 범위가 확산 범위가 굉장히 커져요. 그 효과에 대해서 광고비보다 더 싸게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그 소셜 네트워킹 파워가 높은 분,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이유 대표님 같은 분이 혹은 조금 더 보면은 뭐 임종욱 센터장, 임종욱 센터장님 계시죠.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이 피렘이. 그런 분이 어떻게 쉐어 앤 케어를 쓰게 하실 전략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SK텔레콤에서 공익 광고를 왜 소셜 앤 케어에게 맡길 수 있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없으셔서 궁금하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되게 촌스러운 거라서 제가 지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7월 14일이 저희가 정식 론칭 쇼를 해요. 근데 백인의 명사가 오세요. 이거는 이제 아마 방송에 나가면 조금 곤란할 것 같네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제가 코치인데 이런 그 페이스북의 코치인데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할 거예요 그 행사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임정욱 센터장님 이상의 급들만 모일 거예요 100명이. 그동안 저하고 네트워킹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다 와가지고 기업용 대시보드를 첫 공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업용 대시보드나 이런 얘기 하나 했더니 근데 우리 사용자 경험만 얘기했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이걸 왜 써야 되는지가 사실 다 나오고,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부스탱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접목돼서 이게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를 사실은 그날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이게 B2B 요소라 이렇게 막 아마 알겠습니다. 화면을 봐야 되니까.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참여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전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7월 14일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 14일 한번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기 기업용 부스팅 얘기를 사실 좀 더 해가지고 왜 기업들이 이런 그 자기 캠페인에 그 저기 인플루언스 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고 걔네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푸시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좀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좀 더 많이 됐을 텐데 워낙 B2B 요소라 이게 시청자도 그렇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되게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장사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컨텐츠에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커넥션을 갖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이 우리 피켓맨 역할을 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석 도구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같이 그렇게 공유를 많이, 예를 들어서 S기업의 그 컨텐츠를 2만 명이 공유를 했는데 각각의 뭐 좋아요를 득하거나 이런 그 영향력이 다 다를 건데 1등부터 2만 등까지 영향력을 저희가 다 분석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 100명은 굉장히 우리의 피켓맨 역할을, 우리 홍보 대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하고 커넥션하고 커뮤니티 만들고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저희는 이미 갖고 있어요 백단에. 그래서 기업은 요것 때문에 들어와요 사실. 사실 그런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이해가 좀 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해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 기부랑 이걸 B2B적으로 잘 엮어서 그 돈이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저는 되게 좀 좋게 보고요. 여기 좀 더 이런 그 좋은 이미지가 좀 확산되고 해외로까지 진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송 대표는 어떻게? 근데 저는 일단요. 진입 장벽이 뭘까에 대해서 여전히 사실은 굉장히 큰 의문이 있어요. 대체 우리가 가진 진입 장벽이 뭘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블로그 시대에 파워 블로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장점이긴 한데 그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남은 왜 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비즈니스에서는 저는 이익이 많이 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 상장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간다는 건
이건 저는 약간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은 그거를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을 쓰는 거 맞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에도 약간은 좀 짧게 답변을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뭐 돈도 재능도 기부하면서 상도 받아보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기부에 관심 갖는 건 제가 쫄딱 망하고 거의 신용불량 됐을 때 첫 번째 기부를 했던 게 벌써 한 2, 3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고 저희 회사 이름도 굿 컴퍼니, O가 한 5개 정도 있으면 뭐 도메인을 확보하는 거 문제가 없었고 이 앱 이름도 처음에는 굿 앱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는 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아까 같이 투명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부를 좀 더 확산할 수 있고 내 돈이 어떻게 쓰이지 이런 의문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고요. 저희가 아까 영리기업이라고 아예 얘기했던 이유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까 그 진입장벽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실시간에 그런 API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대한민국에 2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이 이런 걸 똑같이 한번 해본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그런 B2B 영업이 저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뭐 미디어 마케팅 대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또 그 시장을 열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은 지금 투자 유치는 어떻게? 돈은 얼마나 저희가 필요하신가요? 최근에 투자 엔젤 클럽에서 투자가 유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VC들 어제까지 한 8군데 계속 만나고 있고요. 뭐 코드가 좀 비슷한 부분들 중에서 한 2군데 정도는 좀 뎁스 있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자. 뭐 투자 금액은 혹시 그래도 저희가 지르고 끝내야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신나는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이전 방송을 보니까 저희는 올해 5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저는 그러니까 기부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구상하고 이런 회사들은 좀 만나봤는데 그래도 제일 좀 시스템화를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부스탱 그쪽은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부스탱으로 뭐 세바시도 많이 띄우고 밥을 먹고 살아요. 저희가 이걸 밥 먹고 살거든요. 부스탱 페이스북 마케팅 엔진으로. 그래서 뭐 그런 백단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2억 정도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투자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는 엑시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엑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엄청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업이 엄청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의 이 사용과 이 사용자의 익스펙테이션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도리어 뭐 돈을 적당히 버시면서 뒤에 획단에 유니세프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확실한 투명한 기관. 그냥 유니세프를 들고 가면 제가 훨씬 더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예를 들면입니다. 뭐 유니세프가 제가 보기엔 제일 그래도 좀 믿을만하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의 리더십이 4번 바뀌었어요. 그래요? 유니세프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혹시 거기? 그게 저도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비영리 단체 원래 이게 양면 시장이 아니라 3면 시장이었어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매칭시켜서 사용자의 기쁨을 그러면 이게 검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 때문에 우리가 비영리 단체의 역할까지 해야 되겠구나 기술적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시는 그 철학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이럴 수는 있나요? 저희가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서 엑시스는 하는데 상당 부분 기부를 하고 나가면 괜찮나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